오늘은 천자문의 시작, 천지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키포인트로서는 한글, 한문, 문해력 등입니다. 천지현황이라서 놓고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르항으로 읽습니다. 언젠가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일 멀리 볼 수 있는 것은 언제인가? 맑은 날, 대낮, 12시경, 이렇게 여러가지 생각 중인데 정답은 한밤중이었습니다. 낮에는 그 멀리 봐봤자 태양까지 뿐이지만은 밤에는 저 멀리 수십 수백억 년 떨어진 별을 볼 수 있으니까 가장 멀리 볼 수 있을 때는 한밤중입니다. 그때는 참으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은 무슨 색인가? 라는 질문에 당연히 파란색이라고 생각하는데 밤하늘은 검은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자문에서 하늘천, 따지, 금물현, 누르항이라고 하늘을 검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무슨 색인가? 파란색인가? 검은색인가? 까만색인가? 검정색인가? 혹은 일출과 일몰, 즉 낮과 밤의 경계는 붉은색도 있으니까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한석봉 천자문에 이 현자가 검을 현자가 아니고 가물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고우긴 하지만은 천자문에서 하늘천은 현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릴 때는 가물현으로 배웠는데 요새는 책이나 포탈, 인터넷 등에 찾으면 전부 일단은 가물현으로 1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 가물거린다, 오묘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물현으로 하면은 너무 의미가 축소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외에 검은색을 나타내는 것은 검을흑, 먹묵, 검으로 까마귀 오자인데 이 검을흑은 검게 걸린 연기나 불길이 타오른 모양에서 검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걸린 것. 이 먹묵은 먹의 색깔이 검어서 맹먹으로 묵이지만은 검은 묵입니다. 우리가 건묵자흑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묵도 검은색이고 흑도 검은색이니까 묵 옆에 가면은 흑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묵이 더 검을 수도 있습니다. 묵고항, 검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검은 바다에 있는 항구. 예. 강릉의 오죽헌은 까마귀 대나무가 아니고 까만 대나무입니다. 까만 대나무. 그 다음에 오골개는 뼈가 까만 닭. 그렇죠. 이런 닭은 또 흑골개라 하지는 않습니다. 흑골개라고 하지 않고 그때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이 검은 것은 적흑색으로 적흑색, 즉 붉은 빛을 띤 검은 빛이라 하고 있습니다. 붉은 빛이 너무 멀리 있어서 가물가물하게 보이므로 흐려서 어둑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물현이라는 표현이 좋을 듯 합니다. 검물현이라 해도 쓰는 데는 큰 부담은 없습니다만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물현, 가물현을 쓰는 곳이 서양어라서 한 군데 있는데 족보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위로 어른들은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고조, 그 위로는 조상이라서 대개 멧돼조 할아버지라고 칭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후손들은 아들, 손자, 정손자, 그리고 고손자가 아니라 현손이라고 합니다. 어른들은 무괄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후손들, 특히 손자 밑에 정손, 정손이나 정조 할아버지, 정조는 더할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할 정자고 정손 밑에는 고손을 쓸 수는 없고 손자 3대 4대 손자가 아버지나 나보다 높기 어려우니까 가물가물한 후손이라고 현손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손. 가물가물해서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 현손. 가물가물이라는 말이 검다는 것을 포함하는데 검은 고기로서 가물치가 있습니다. 몸이 검어서 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가물치. 이건 가물가물한 게 아니고 감다는 입니다. 가물치가 가물이 감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자문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늘천, 따지, 금을연, 누르황, 뭐 우주, 홍황, 그다음에 1월 영축 등 있는데 사실 하늘 천자문이 제일 처음 어린이를 위해서 배우기는 상당히 철학적인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상당히 철학적인 책입니다. 처음에 ABC를 모르고 1, 2, 3도 모르고 하늘천 땅지도 배운다 그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건 미리 배워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자문의 순서를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천문, 자연, 왕업, 수신, 충효, 덕행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철학책입니다. 그래서 하늘천, 따지, 금을연, 누르황은 단순히 색깔을 검은색, 뭐 노란색이 아니고 하늘이 어둑어둑하고 이런 깊은 뜻이고 황은 땅은 어떤 땅의 중심적 역할, 이런 식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사흘 연휴에 3일 쉰다고 하니 사흘이면 4일 쉬는 것 아닌가 하면서 사흘을 4일로 해석하는 사태가 벌어져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참 황당하기도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맨날 한글 자랑하고 하면서 한국어가 이렇게 국민들이 이해 못하면 참 슬픈 일입니다. 사실 생활 속에서 제일 어려운 말 중에 연패란 말이 있습니다. 연패. 위의 연패는 경기에서 연달아 지는 걸 연패라고, 밑에는 연달아 우승할 때 연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경기에서 어제 시합에서 지고 오늘 시합에 연패라고, 두 번째 연패는 작년에 우승하고 원래 또 우승하면은 연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패, 재패하다, 뭐 패권을 다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패, 우승한 연패는 큰 게임이고, 그런데도 사실은 연패했다고 하면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원래 있었는데 요새는 사진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농구팀이 두 번 뭐 전반기 후반기나 작년 올해 이기고 현수막에다가 2연패라고 적어서 사실은 많이 항의를 받고 결국은 인터넷에서도 그 사진 자체가 지워버린 일이 있습니다. 참 황당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장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 부근이라고 합니다. 문해력이란 단어를 사실 처음에 몇 년 전에 들었을 때는 좀 난감했습니다. 독해력도 아니고 문해력. 지금 나의 문해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한글은 세계에서 제일 문자이지만은 우리 한국어는 70% 정도가 한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라 때도 멀쩡한 지명을 한문어를 시키기도 했고, 즉 우리나라 말에 한문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 해석력을 향상시키려면은 한문 공부를 다시 하던가 아니면은 국어학자들 혹은 소설가, 시인 등 언어의 마술사들이 아름다운 한국어를 새로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얼마 전 연말연시에 BTS가 사용한 노래 가사 중에 눈 올 때를 표현한 소복소복이란 말이 전 세계 아미들에게 인기를 끌기도 했으니 앞으로 국어를 개발하면 장래에 큰 희망이 있을 듯 합니다. 아름다운 국어 말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